네, 오늘은 아챔에서의 울산현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대로 차출됐던 선수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아직까지 이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특히 울산에서는 자가격리하고 있는 원두재, 정승현, 김태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사실 이제 주전으로 이제 활약을 해주면은 이제 더 좋은데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사실 조현우 선수는 이제 이탈한 상태고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음, 만약 이 선수들이 뭐 사실 기사 난 걸로 보니까 오늘 이제 검사 받고 만약 그 음성으로 판정 나면 이제 팀에 합류할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현대가 그래도 이제 좀 우승에 그나마 가깝고 K리그 팀 중에서는 어, 만약 그들이 복귀한다면은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도쿄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 도쿄전에서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좀 가동하면 좋은지 뭐 그런 얘기도 살짝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고요. 일단은 먼저 그 세 경기 승리를 다 거두긴 했는데 그 세 경기 선발 라인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 선화전에서는 그 포백에서 데이비슨, 불투이스, 김기희, 정동호 이렇게 자리를 지켰고, 퍼스전에서는 똑같이 이제 그 상하이 전화전과 똑같이 이렇게 나왔고, 그 2차 퍼스 2차전에서는 박주호랑 김민덕, 서령우 선수가 교체로 그 대체 자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로테이션이죠. 3일마다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퍼스전은 1차전에서 상대가 좀 파악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가동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제 조현우 선수 이탈이죠. 거의 신들린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 조현우 선수가 빠지고 조수혁 골키퍼가 나왔는데, 실점 장면에서 조금 이제 반사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역동작 걸릴 때 그 조현우 선수였다면 어땠을까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조수혁 선수한테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조금 더 잘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에서 이제 좀 먹혔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건 좀 못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봐도 사실 이제 공격진이나 이제 미드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수비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제 원두재 선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은 이그 볼란치, 원볼란치 아니면 투볼란치 이렇게 형태로 서지 않습니까? 그 원두지 선수가. 근데 거기서 이제 수비 역할을 못 해주는 부분, 그리고 공격의 연결고리를 좀 잘 해줬었는데 원두재 선수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물론 승리 다 가져왔고 결과 다 가져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울산은 강한 팀이죠. 근데 이제 오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네, 조현우 선수는 아쉽게도 이번 아침은 뛰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두재, 정승현, 김태현 선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온다면 온다면 이제 베스트,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베스트 11은 이렇습니다. 포백은 그 박주호, 불투이스, 정승현, 김태현 선수 이렇게 그 포백 라인으로 가고, 4-1-4-1로 생각을 해봤어요. 원두재 선수가 그 이제 원볼란치 형태로 서고, 그다음에 김민성, 신진호, 윤빛가람, 이청용 이렇게 이제 그 공미 라인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주니어가 원톱으로 가는 형태죠. 그 비온 존슨 투톱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비온 존슨 선수가 선발로 나왔던 경기에서 조금 이제 무게감을 그만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헤딩을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으나, 그만큼 이제 그 헤딩 경합에서는 이제 머리에 맞추긴 하지만 그 상대한테 위험한 어떤 바로 뒤편으로라든지 위험한 공간으로 볼을 떨궈주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등을 지고 하는 플레이에서는 등을 지는 것까진 괜찮은데, 위협적인 공간으로 주니오처럼 찔러주는 형태의 어떤 스루 패스라든지 공간을 보는 패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좀 뺐습니다. 네. 뭐 교체로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형태고, 김인성과 이청용은 확실히 윙포의 역할로 해서 정말 위협적인 것 같아요. 김인성 선수가 이번에 그 퍼스트전에서
1, 2차전 둘 다 이제 골을 넣었죠. 골 넣고 그리고 공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난번 퍼스전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였죠. 퍼스전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인성이 이제 슈팅 감각이 좀 올라온 것 같다. 그 슈팅 감각이라는 게 이제 그 깔아서 차는 이제 그 땅볼 떼굴떼굴 굴러가는 땅볼보다는 이제 김인성은 사실 그때 그걸 잘 못했거든요.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맞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정을 지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K리그 막판에도 그렇고 그런 기회들이 아쉬웠는데 이제 김인성이 볼을 인사이드로 뛰어서 차게 되면서 슈팅 이제 실제 골이 나오죠. 예. 퍼스전 두 경기가 다 그런 형태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 올려줄 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올려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 K리그 내내 이제 조금 김인성을 골 기회는 있었지만 결정을 못 해줬던 어떤 그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해결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발전된 부분을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 이청용 선수가 워낙에 잘 뛰어줬지만 기존에도 워낙에 잘했지만 축구도서로서 근데 공간에 본 움직임 퍼스전에서 좀 더 유독 빛났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제 원두재, 김태환, 정승이 돌아오면 어떤 케미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김태환 선수는 기존에 이청용 선수랑 윤빛가람 선수 이런 앞에 이제 윙포 그리고 이제 공미랑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김태환 선수가 발도 빠르고 직선 돌파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쭉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도 좀 많이 띄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청용이랑 같이 이제 케미가 항상 좋았거든요. 그 케미가 사실은 여기 상황에서 이청용이 이제 끝까지 올라가고 이청용이 이제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김태환이 끝까지 올라가죠. 측면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김태환이 여기 김태환이죠. 김태환이 이청용한테 볼을 주고 김태환이 빠른 스피드를 살려서 치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청용은 패스에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주니오가 침투하면서 골을 넣는 형태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였죠. 그래서 이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죠. 사실 김태환이 아니라 이제 정동호 선수가 있을 때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정동호 선수는 상대편 깊숙이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청용이 깊숙이 들어가고 정동호 선수는 여기서 크로스를 조금 뒤편 쪽에서 크로스를 이렇게 올려주는 스타일로 많이 플레이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청용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가 많이 보였었는데 김태환 선수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의 패스 플레이 2대1 패스나 아니면 3자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 오른쪽 측면을 이제 벗겨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가 많이 보였죠. 그래서 이런 케미들이 좀 좋았다. 그런 걸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김태환 선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수비 시에 돌아올 때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상대의 역습 찬스가 나왔을 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비하는 형태는 김태환 선수가 워낙 활동량도 좋고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커버해줬다. 그리고 정승현 선수는 이제 불트위스랑 같이 후방 이제 마지막 3선에서 이제 두 명의 이제 수비로 탄탄하게 지켜주는 형태의 수비죠. 불트위스랑 이제 정승현 선수 둘 다 이제 좀 많이 부딪혀주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상대 원톱, 상대 톱 이제들이 이제 감이 쉽게 이제 올 수 없는 스타일, 좀 거칠기도 하죠. 그리고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볼란치 형태로 메잘라 신진호랑 이제 윤빛가람으로 이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고요.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주니어한테 패스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이제 스루 패스나 이런 것도. 그리고 원두재는 사실 이제 지난 전북 경기를 통해서 원두재가 4백의 구성 요소로 들어오면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은 됐고 메잘라로서의 역할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커트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트위스랑 정승현이랑 조금 이제 수비적인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라고 보여졌고요. 원두재 선수가 사실 없다 보니까 그 공백이 이제 이 중원에서 수비 형태가 수비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원두지 선수가 키도 좀 있고 나이는 97년생으로 좀 어린 선수긴 한데 어떻게 이런 좀 대담함이나 그 공격력이라든지 이게 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노련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 원톱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형태도 많이 가져가고, 그 상대의 메잘라를 좀 묶어주는 역할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울산 현대 손준호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해준다. 다만 만약에 이제 포백의 구성 요소로 갔을 때는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북전에서 위험한 찬스들을 많이 줬고, 그래서 실점 위기를 많이 줬다. 그래서 수비적인 능력치는 있으나 자리가 포지션 자체가 수비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두재 선수도 앞으로 나가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성향 자체가 좀 나가는 성향, 그리고 이제 포지션 자체가 계속 여기서 이제 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습관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성향으로 체화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전북전에서 위험한 찬스 많이 줬었죠, 그 원두지 선수가. 자, 이걸 기반으로 도쿄전 예상 베스트를 좀 뽑아왔어요. 도쿄전 예상 베스트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베스트 11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왜냐면은 그 이거는 도쿄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랑 공격 스타일과 연관이 좀 있어요. 일단은 4, 2, 3, 1 이런 형태고요. 그 멤버는 똑같은데 이제 신진호 선수가 원래 메잘라 자리에 있다가 볼란치 자리로 내려왔죠. 내렸고요. 원두재 선수랑 같이 투 볼란치 형태, 윤빛가람이 원 메잘라 형태로 그 올렸죠.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그리고 이청용, 김인성이 양측 이제 윙포를 맡아주는 형태, 주니어 원탑 형태고요. 왜냐면 또 FC 도쿄는 상하이 선화랑 이번에 경기하는 거 봤을 때도 공격진의 볼 컨트롤과 결정력이 그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프리뷰 한번 했었지만, 뭐 사실 이번도 프리뷰 성격이 좀 강하네요. 그 봤었지만 공격진에서의 어떤 속도, 공격진의 속도, 그리고 볼 컨트롤이 슈팅, 뭐 패스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4백을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신진우랑 원두재 선수가 그 2선에서 좀 잘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상대 속도를 죽여야 되고 볼을 죽여주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 상황에서는 그 신진우 선수, 원두재 선수 둘 다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교체 선수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비온 존슨, 그리고 비온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이나 이럴 때 교체로 들어갔을 때, 추가로 들어갔을 때 투톱 형태로 해서 수비를 깨줄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훈성, 이동경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좋기도 하고, 정훈성 선수가 플레이가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나름 피지컬도 있는, 키는 좀 작지만 피지컬이 있는 선수인 걸로 확인이 돼서 그 이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오면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이청용 선수 있는 자리, 요 윙포 자리에서 좀 많이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기술도 꽤 괜찮더라고요.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는 형태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정동호 선수도 이번 그 ACL 아챔을 거치면서 김태환 선수 자리에서 되게 잘해줬는데, 크로스 얼리는 부분, 그리고 그 우측면에서 수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해준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출전을 김태현 선수처럼 많이 하진 않아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김태현 선수는 이렇게, 그 이청용 선수는 케미를 보이면서, 그리고 상대 진영 깊숙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이런 것까지 그 오버래핑을 많이 해줬었는데, 정동원 선수는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했죠. 다만 크로스가 좀 질이 사실은 이제 김태현 선수보다 좀 좋아 보여서, 저는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크로스 타이밍과 그 질이 굉장히 괜찮아서 저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쿄전 마무리로 좀 얘기를 하면, 수비 4백 중에서 윙은 활동량이 좀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레안드로 선수가 보니까 이번에 골도 넣고 어시스트가 아니죠. 좀 여튼 활동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지난 상하이전에서 최근에 마지막에 있던 상하이 선화전에서 한 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스피드도 좋고 그 아베 선수인가 해가지고 그 이 세 선수들의 굉장히 케미랑 그 능력치가 좀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잘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을 하다가도 역습 상황에서 김태환이 빠르게 내려와줘가지고 수비 가담을 해주는 형태, 그리고 포백으로 있고, 그리고 최소 이제 두 명의 그 메잘라 그 볼란치로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원두재 선수가 끊어주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신진호 선수가 와서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레안드로 선수 같은 경우는 원두재와 같이 부딪혀주면서 막아주는 형태로 가야 수비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도쿄도 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조금 라인을 올리는 형태, 그리고 역습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다 보니까 퍼스전이랑 좀 비슷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비 시에는 조금 많이 내려서고, 그리고 이제 공격할 때는 또 좀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빠른 역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잘 노려가지고 수비를 좀 깨부술 수 있는 형태로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 플레이랑 그 스피드로 빠른 역습을 잘 노려야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이 또 12월에 아마 경기를 하는 11월 30일에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 오늘 결과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세 선수들이 합류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쿄전이 그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울산은 좀 16강 토너먼트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팀이잖아요. 다른 네 팀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우승에도 조금 그나마 가까운 팀이다 보니까 합류해가지고 조별 리그 때 조금 같이 합 좀 맞춰가지고 다시 플레이 점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토너먼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꼭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